부동산 시장의 가장 안 좋은 소식은 무엇일까요? 바로 높은 물가가 장기간 이어질 것 같다는 거죠. 이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그런데 간밤에 아주 안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으로 인생 바꾸시기 바랍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이 침체를 겪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거래량이 4분의 1 토막 나고 아파트 가격이 실제로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 결국에는 고물가에 따른 강한 긴축, 수요자는 매수할 수가 없고 매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물가 흐름이 부동산 가격을 현재 결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물가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여러 개 품목이 있지만 저는 단언컨대 국제유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제유가의 급격한 변화는 언제나 전세계 통화정책 전환을 의미했거든요. 실제 국제유가의 흐름을 보잖아요. 유가가 크게 올라갔던 2008년 이전 상황에서는 긴축이 나타나고요. 그 이후에 국제유가가 2008년 금융위기로 뚝 떨어지니까 다시 저금리 정책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13년까지 국제유가가 빠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긴축을 단행했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세일오일 생산량 증가에 따라서 국제유가가 20불대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다시 완화적 통화정책, 저금리 정책이 나왔다는 부분이죠. 이것이 한 10년 정도 갔다가 최근에 국제유가가 같이 치솟으면서 긴축으로 이어졌다는 부분입니다. 그럼 중요한 게 있어요. 국제유가가 어디까지 상승할까? 그리고 이 상승세가 얼마나 지속할까가 앞으로 긴축의 강도와 기간을 정할 수 있고, 이것이 부동산 시장의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요소라는 겁니다. 한국은행에서는요, 연말 국제유가를 100달러 수준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분기가 110달러 수준으로 고점이에요. 브렌트유 기준으로. 그리고 올해 말에 100달러 정도가 될 것이고, 내년부터는 100달러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봤죠. 그렇게 산출된 물가 상승률이 2022년에 4.5%, 그리고 2023년에 2.9%였죠. 자, 그런데 현재 국제유가가 120불 수준입니다. 왜냐면은 중국 상하이 봉쇄 해제 소식에 수요가 크게 늘어났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러시아 원유에 대한 서방 측의 배제가 이뤄지고 중국 봉쇄 완화로 수요가 급증하다 보니까 당연히 급등할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이죠. 원래 우크라이나 사태 동시에 치솟았어야 되는데 이게 중국 상해 봉쇄로 좀 이제 늦춰졌다가 이제서 다시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럼 얘가 앞으로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그에 대한 전망이 간밤에 쏟아졌다는 부분이죠. 자, 어제 골드만삭스에서 국제유가 전망을 살벌하게 내놨습니다. 3분기 140달러 도달이라는 기사가 보이시죠?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북해산 브렌트유 기준으로 평균 140달러대가 될 거라고 합니다. 당초 전망 125달러에서 상향 조정을 했어요. 그리고 올해 하반기하고 내년 전반기는 150달러 수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것을 한국은행 전망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럼 한국은행 전망과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올해 말 기준으로 국제유가 한국은행은 100달러 예상했는데 골드만삭스는 135달러를 예상을 했고요. 내년 2분기에 한국은행은 90달러대를 예상했는데 골드만삭스는 동일하게 135달러 수준을 봤습니다. 그러면은 올해와 내년 대한민국의 물가 전망이 완전히 틀어지게 된다는 거죠. 100달러가 135달러가 되고 90달러가 135달러가 되다 보니까 당연히 물가 전망을 수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올해와 내년 물가 전망을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솔직히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 3.1에서 4.5로 올렸거든요. 3개월 만에. 그런데 이게 4.5도 부족할 것 같아요. 왜? 2022년은 5% 물가가 나온다는 부분이죠. 국제유가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30% 가까이 올라간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은 한국은행 총재가 올해 물가 4.5% 될 것을 감안해서 연말의 기준금리가 최대 2.5%까지 올라갈 거로 봤는데 이 전망 수정이 필요한 거예요. 2.75%까지도 열려 있다는 부분이죠. 문제는 내년이에요. 내년에 물가가 2.9% 정도 올라간다고 치면은 올해 금리를 2.75%까지 올리면 금리 더 안 올려도 되거든요. 그런데 국제유가의 변화, 90달러를 전망했던 게 130달러가 되면은 당연히 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4% 내외까지 끌어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3반기 중에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3%대 기준금리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현재의 강한 긴축이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년 상반기에 3%대 기준금리가 나올 수가 있어요. 마지막 3% 수준의 기준금리는 2012년 7월이었습니다. 이때 부동산 시장 어땠는지 기억나시죠? 암흑 시기 중에 암흑 시기였습니다. 강남, 서초 할 거 없이 수도권 전체적으로 급락세가 이어졌다는 부분이죠. 그만큼 무서운 금리 수준이 돌아오는데 그때보다 기준금리의 민감도가 훨씬 높아졌습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렸죠? 전세 대출의 활성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금리가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게 된다면 전세 가격 하방 압력이 가속될 것이고, 그것이 투자자들의 매도 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게 10년 전 부동산 버블보다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저희가 자주 경고를 드렸습니다. 근데 에너지 원자재가 무서운 게요, 이게 자체적으로 교통비만 올리는 게 아니라 전기나 난방 요금 등의 공공 서비스 요금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 요금 언제 오를까 시기가 지금 저울질되고 있는데, 국제유가가 100불인 상황에서도 한전의 예상 적자가 23조 원 규모였어요. 근데 지금 130불 얘기 나오고 있죠. 적자가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 결국에는 전기요금을 그냥 올리는 수준이 아니라 수직적으로 올려야 되는 결과가 나올 것이고, 이 전기요금 인상만으로 물가가 6%대가 나올 거란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서 벌써 쏟아지고 있다는 부분이죠. 게다가 전기요금만 오르겠습니까? 난방공사의 적자도 전환됐기 때문에 올려줘야 돼요. 그러면 이런 공공서비스 요금 올라가는 거 내년 말까지 물가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더불어서 이걸 부동산 시장과 좀 매칭을 시키면요, 올해 겨울부터 대형 면적 아파트 선호도 급격히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애매한 위치에 대형 면적 아파트 갖고 계신 분들, 저라면은 처분도 한번 고려를 할 것 같아요. 자, 국제유가와 더불어 물가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요소가 바로 환율입니다. 근데 지금 원화 약세가 지속되고 있죠. 원달러 환율 1256원으로 1290원에서 다소 하락했지만 1년 전 대비해서 10% 이상 높은 수준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환율적인 부분으로만 해도 수입 물가가 10%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환율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워낙 다양합니다. 경상수지, 외환보유고, 국제자본 이동, 그리고 대외부채도 영향이 있고요. 또 하나, 주변 국가의 환율도 우리나라의 환율에 큰 영향을 준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제금융시장이 지금 뜨거운 이슈 중 하나가 바로 엔화 약세 부분이에요. 지금 엔달러 환율이 132엔을 돌파를 했습니다. 20년 내 최고 약세 수준이죠. 주요 국가 중 유일하게 완화적 통화 정책을 유지하고 있어요. 여전히 채권 매입을 하고 있는 국가, 지금 아마 일본밖에 안 남았을걸요. 유럽도 접었죠. 영국도 진작에 접었죠. 호주 접었죠. 다 접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채권 매입을 하고 있다 보니까 다른 국가의 국채금리는 다 치솟고 있습니다. 그 마이너스 금리까지 갔었던 독일 국채금리 1.3% 수준까지 올라갔어요. 캐나다 3.2%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일본의 10년물 국채금리 0.24%예요. 왜? 일드 커브 컨트롤로 10년물을 0.25% 이내에서 묶는 정책을 하기 때문이죠. 이러다 보니까 내부와 외부에서 자금 이탈이 지속되면서 엔화 약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게 지들만 약세되면 상관없는데 원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이 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럼 일본은 언제까지 이 정책을 지속할까요? 고물가 논란이 나올 때까지 지속할 겁니다. 최근에 일본의 CPI가 2.5%가 나왔고, 그런 CPI는 2.1%가 나왔어요. 일본 중앙은행의 목표치를 넘어서긴 했지만, 이게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한국모함에 비유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더 높은 수준의 물가 상승률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겁니다. 아무리 못해도 1분기 이상 볼 거예요. 그러면은 당장 3개월 이내 통화정책의 변화가 나타나기는 어렵다는 부분이고, 당분간 원화 약세는 지속될 전망이라는 부분이죠. 문제는 한국의 외환보유액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작년 말에 4,631억 달러 수준이었던 외환보유액이 4,477억 달러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3개월째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이거 한국은행이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의 질타가 높아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 긴축을 굉장히 강력하게 진행하고 있죠. 앞으로 남은 세 차례 FOMC에서 빅스텝을 밟을 가능성, 그러면 기준금리가 2.5%가 돼요.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올리면서 일단은 물가 불안부터 잡겠다는 의지가 확고해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예전에 이런 식으로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 나도 큰 문제가 안 됐는데,
과거와 다르게 그때 버틸 수 있었던 0.75%포인트 차의 한미 기준금리 차이를 용인할 수 있을까? 못할 거란 얘기가 커지고, 그럼 대한민국도 어쩔 수 없이 미국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주장이 힘을 받고 있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에 안 좋은 소식만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 하나도 없이요, 진짜 최악의 악재들만 누적되고 있어요. 문제는 현재 부동산 시장이 이런 악재들을 제대로 가격에 반영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많은 시장 참여자가 이런 악재를 무시하고 과거의 가격 흐름만 보면서 여전히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높다는 부분이죠. 이런 위험 리스크가 한꺼번에 부동산 시장을 초토화시킬 가능성, 그 시기가 이번 겨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겨울부터 이제 부동산은 끝인가 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가장 똑똑한 내 집 마련 방법, 긴축 상황에서 존재하는 로또 분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손해를 볼 수가 없어요. 안전마진이 확실하다는 부분입니다. 3기 신도시 인기 지역에 쏟아지는 로또 분양, 여러분들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쇼킹 부동산 2 청약 갑부예요. 공급 정보와 당첨 꿀팁까지 총정리해 두었습니다. 청약으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